안녕하세요. 상속마스터 정변입니다. 변호사님, 제가 상속 관련된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이게 이전에는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식이 상속 포기를 하면 상속 포기를 한 자녀가 빚을 그대로 갚아야 하는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판례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바뀐 걸까요? 과거에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와 그리고 할머니가 있고 그다음에 본인들 이런 케이스에서 아버지가 상속 포기를 할 경우에는 이 손자녀들이 상속인이 돼서 할머니와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된다는 게 판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상속 포기를 했는데 이 손자녀들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간을 놓쳐버리면 상속 포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단순 승인이 돼서 할아버지 빚이랑 이거를 고스란히 떠안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판례가 바뀌면서 할머니가 이제 공동 상속인은 있고 아버지가 상속 포기를 했을 경우에는 그게 손자녀한테 내려가지 않고 할머니가 단독 상속인이 돼서 상속에 관한 법률 관계가 끝난다. 이런 취지로 판례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빚을 포기한 건데 그게 그 자식한테 또 물려지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민법상으로는 이론의 대립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그 다음에 직계 존속이고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이 있을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되거든요. 또 여기에 상속 포기는 소급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상속 개시 시 사망 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에게 손자녀가 있을 경우가 문제되는 거죠. 자녀와 손자녀 둘 다 피상속인이 작고했을 때 3개월 안에 상속 포기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피상속인의 자녀만 먼저 상속 포기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 직계 비속이 있을 경우는 그 사람들이 상속인이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를 안 했으니까 단순 승인한 걸 의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속인 결정의 법칙과 상속 포기의 소급표 때문에 이런 법리가 발생했고 그렇게 결론이 나왔던 겁니다. 근데 이게 부당한 건 맞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리로 이 판례를 바꿨냐면 민법 조항 중에 공동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 그 중에 어느 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나머지 상속인이 그 상속분의 비율대로 그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를 배우자와 아들이 원래 공동 상속을 했잖아요. 그죠? 상속 포기를 이제 한 건 나중에 일이니까. 그래서 배우자와 아들이 공동 상속을 했다가 아들이 상속 포기를 하면 아들이 상속 포기한 부분이 손자녀에게 가지 않고 이 배우자에게 그대로 다 귀속이 된다. 이렇게 판례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바뀐 전원합의체 판례에 의하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에 할머니와 자기 아버지가 있을 경우에 아버지가 상속 포기를 했더라도 할머니만 단독 상속인이 돼서 거기에서 상속에 대한 권리 의무가 끝나는 거지 손자녀까지 내려오지 않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전원합의체 판례의 반대 의견은 제가 초기에 설명드렸던 옛날 그 판례의 의견이고요. 그리고 전원합의체에 대한 이론적인 비판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바뀐 판례가 결론적으로는 타당하긴 하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상속인 결정의 순위에 관한 민법의 규정에 어긋나는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론적인 비판은 가해지긴 하는데 솔직히 제가 아버지 빚이 많아서 상속을 포기했는데 내 아들들이 빚을 그대로 떠안는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일반인들의 법감정상? 그러니까 최근에 바뀐 전원합의체가 이론적인 타당성은 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오늘은 최근에 바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유익한 개정된 법령이나 정보, 판례들을 잘 준비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속마스터 정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